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적외선 센서, 그 바닥 센서죠. 바닥 센서 두 개를 활용해서 라인 트레이서를 만들어 보는 그런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외선 센서 하나와 두 개의 차이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음, 일단은 이 로봇이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센서를 이용을 해서 이 라인을 벗어났는지를 조금 더 정밀하게 어, 검사할 수가 있습니다. 어, 이 라인을 센서 하나를 이용을 할 때에는 만약에 이 왼쪽 센서를 이용을 하고 있다가 이 센서가 완벽하게 이, 이 라인 바깥을 벗어나게 됐을 때에는 현재 자기 위치가 어디인지 알 수가 없게 돼요. 그럼 라인으로 돌아가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게 되겠죠? 그러나 만약에 두 개의 센서를 동시에 사용을 하고 있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쪽이 오른쪽 센서, 이게 왼쪽 센서인데 왼쪽 센서에 이 라인이 올라가 있음으로 인해서 지금 이 센서가 라인이 왼쪽 센서와 가깝게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방향을 안쪽으로 돌이켜서 이 라인에 조금 더 가깝게 그리고 전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수정해 줄 수 있겠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 라인을 직선으로 따라갈 때에도 한쪽으로 할 경우에는 반복해서 이것을 검사하는 작업을 해주기 때문에 똑바로 따라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라인 두 개를 이용을 하면 라인 두 개를 이용을 해서 지금 적절하게 직선으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구간을 인식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동을 하면서 이 라인을 따라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아무튼 한 발로 걷는 것보다 두 발로 걷는 게 좀 더 균형을 잘 잡고 잘 걸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오늘은 두 발로 걷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라인 트레이서를 만들 때 총 세 가지로 좀 구분을 해서 프로그래밍을 하도록 할게요. 하나는 양쪽 센서에 이 검은색 라인이 동시에 인식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만 인식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왼쪽에만 인식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경우를 좀 나누어서 프로그래밍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계속 반복하기를 불러오고요. 첫 번째 조건을 하나 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판단을 해볼 건데요. 우리는 센서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 실습을 해볼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네. 여기에는 이제 센서를 하나 불러와야 되겠죠. 센서 왼쪽 바닥 센서로 하겠습니다. 왼쪽 바닥 센서 하고 얘를 이제 50으로 지정을 하고요. 똑같이 얘를 복사해서 쓰겠습니다. 얘를 복사해서 이쪽에다가 오른쪽 바닥 센서 이렇게 작업을 해놓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이제 보시는 것처럼 바닥 센서가 지금 동시에 바닥 센서는 지금 검은색 위에 있을 때에는 값이 적어지고
그 흰색 선 위에 있을 때는 값이 커지죠. 네. 그래서 지금 요 사이에, 라인 사이에 지금 둘 다 흰색이다. 그러면 선이 걸치지 않은 거죠. 그러면은 선이 이 로봇의 사이에 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거예요. 그럼 둘 다 50 이상일 때에는 라인이 지금 로봇의 사이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직진을 하게 하면 됩니다. 직진. 그런데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한쪽만 만약에 이제 왼쪽이라고 오른쪽으로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오른쪽 바닥 센서만 50이 넘는다. 왼쪽은 넘지 않아요. 그러면은 왼쪽에 지금 라인이 다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왼쪽으로 좀 이동을 해줘야 되겠죠? 네, 맞아요. 여기를 값을 5로 지정을 해서 이동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왼쪽 바닥 센서가 이렇게 돼 있다면, 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작업을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볼까요? 네,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라인을 잘 따라가고 있죠? 네, 물론 이전에 한번 그 하나의 센서를 이용할 때처럼 이제 검사하면서 이동하는 것은 이제 어쩔 수가 없지만 그래도 이동하는 속도나 또 직선 구간에서는 조금 더 빠르게 이동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잘 작동하죠? 조금 더 자연스럽게 이동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이런 값들 얼만큼 꺾어줄 것인지 그리고 이런 센서를 인식하는 숫자들을 조금 더 바꿔주면서 이렇게 실습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디테일한 값들을 한번 수정을 해서 한번 작업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 가지 더 여러분들하고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센서 값이 지금은 이제 조건문에 따라서 저희가 임의의 조건 값을 여기에다가 지정을 해 두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바닥 센서의 값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0에서부터 100까지 이게 크기 값이 달라지잖아요. 그 달라지는 값을 이용을 해서 그 값을 바로 이 바퀴의 회전수에 대입을 해서 프로그래밍 하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렇게 바닥으로 좀 내려놓고요. 이것 하나를 좀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준값은 30값이 돼요. 기준값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동하는 값을 요거는 좀 나중에 할게요. 네, 30에다가 이제 값을 더하기 합니다. 어떤 값을 더하게 하냐면 왼쪽 바퀴잖아요. 왼쪽 바퀴의 값인데 먼저 여기에 0.3 값을 곱합니다. 이거는 일단 그냥 임의의 계산한 값이에요. 그래서 이게 0.3이면은 약 3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은 100에 이게 약 90이 맥스라고 쳤을 때 약간 0.3을 곱하면 이제 30이 됩니다. 그래서 왼쪽 바퀴의 수가 최대 30이 되는 거죠. 되도록 그렇게 값을 정하고요. 자,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빼기를 이용을 해서 그 센서 값의 차이를 이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왼쪽 바닥 센서와 오른쪽 바닥 센서. 네. 자,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어떤 값이 되냐면 자, 왼쪽 바닥 센서의 값에서 오른쪽 바닥 센서의 값을 뺍니다. 그랬을 때 이 값이 0보다 크면 그건 무슨 말이죠?
왼쪽 바닥 센서가 선에서 더 멀어진 거죠. 선에서 더 멀어졌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걸 오른쪽으로 이동을 시켜야 돼요. 그러려면 왼쪽이 조금 더 빠르게 움직여야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그래서 지금과 같은 수식을 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을 뺀 값을 여기에다가 더하기를 해주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됐나요? 네. 그러면 오른쪽 바퀴는 어떻게 되나요? 자, 오른쪽 바퀴는 반대로 하면 됩니다. 자, 이게 좀 수식이 길어서 잘 안 보이는데, 이걸 그대로 두고 여기 있는 값을 그냥 빼기 해주면 돼요. 자, 잠깐만. 이게 잘 안 되네요. 여기서 빼기 연산자를 가지고 와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이것은 어떤 거랑 좀 같은 말이냐면요. 사실은 이렇게 똑같이 해놓고 이 센서의 위치를 바꿔줘도 돼요. 센서의 위치를 바꿔줘도 되는데 저는 그냥 센서의 위치는 똑같이 만들어 놓고 왼쪽 바닥 센서에서 오른쪽 바닥 센서를 뺀 값에서 이제 30 값에서 그냥 빼주는 걸로 그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왼쪽으로 좀 기울게 되면 왼쪽이 빨리 돌고 오른쪽은 좀 천천히 도는 거예요. 그만큼. 그리고 만약에 반대 상황이다. 그러면 오른쪽은 빠르게 돌고 왼쪽은 좀 천천히 돌아서 오른쪽으로 기울어지게 되면 왼쪽으로 이동하게, 왼쪽으로 기울어지면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 수식을 한번 찬찬히 들여다보세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한번 실습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움직이는지. 자, 플레이. 네. 오, 엄청 자연스럽게 잘 이동하고 있죠? 네.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이동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한 것처럼 우리가 조건식을 쓰지 않더라도 센서의 값이 달라지는 값을 이용을 해서 바로 그 바퀴의 회전수에 대입을 하게 되면 지금과 같이 라인 트레이스를 할 수 있는 그런 햄스터 로봇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 이 수식을 만들어서 넣어 보시고요. 이런 디테일한 수치값들 이런 것들도 한번 조정을 해서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자연스럽게 이 햄스터 로봇이 이동할 수 있을지 연구하면서 프로그래밍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